새벽 4시 12분 경남 통영의 한 빌딩 지하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 셀프 빨래방 푸른 바람에 수도 계량기가 갑자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단 둘뿐이었어요. 한 명은 61세 사장 정미란 씨, 다른 한 명은 10년간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 최경수 씨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는 29살 며느리 박서윤 씨의 충격적인 임신 소식.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대체 누가 내 며느리를. 하지만 진짜 충격은 범인이 바로 그녀가 믿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미란 씨가 마주한 배신의 실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챕터 1.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 경남 통영.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 항구 도시에서 정미란 씨는 12년째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61살인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지병으로 잃고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며느리 박서윤 씨 29세와 손녀 다솜이 6살이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슬픔을 나눈 두 여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미란 씨는 완벽주의자였어요. 30년 넘게 가계부를 써온 경험으로 매일 아침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는 물론이고 화장지 개수, 세제 사용량까지 일 단위로 꼼꼼히 기록했어요. 1원이라도 세면 안 된다. 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기록을 확인하던 미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 12분부터 4시 47분까지 35분간 물 사용량이 평소에 무려 6배나 급증했던 거예요. 정확히 189리터가 사용됐더군요. 평소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양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대체 누가 새벽에 들어와서 물을 이렇게 많이 썼지? 더욱 이상한 건 그 시간에 가게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모두 이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위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 대리가 미란 씨에게 이상한 증언을 했어요. 사장님, 어젯밤 새벽에 아래층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도 나고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12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새벽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미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를 둘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같은 날 오후 2시쯤 며느리 서윤 씨가 갑자기 안색이 하얘지더니 화장실로 뛰어가서 심하게 구토를 시작했어요. 서윤 씨는 평소에 몸이 약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윤아, 괜찮니? 뭐 잘못 먹었나? 미란 씨가 걱정되어 등을 쓸어주려고 했는데 서윤 씨 목 뒤편에 이상한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붉은 멍 같은 것들이 손가락 자국처럼 나 있었거든요. 서윤아, 목에 이게 뭐야? 어디 부딪혔어? 아니에요. 그냥 모기에 물린 거예요. 서윤 씨는 당황한 듯 재빨리 스카프로 목을 감싸며 강하게 부정했어요. 12월인데 모기가 어디 있다는 건지. 미란 씨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자 서윤 씨는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잠시 후 나온 서윤 씨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어요. 손목에도 푸른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강하게 잡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서윤아, 손목도.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부딪힌 거예요. 서윤 씨는 소매를 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란 씨는 서윤 씨 눈에서 뭔가 두려운 빛을 봤어요. 마치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챕터 2. 충격적인 진실과 커져가는 의심. 일주일 후인 12월 22일, 서윤 씨는 몸이 계속 안 좋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미란 씨는 며느리가 몸살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임신 7주라는 소견서였거든요. 축하해야 하는 건가? 미란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윤호가 죽은 후 3년 동안 서윤 씨는 완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유치원, 등하원, 마트, 교회 그리고 집. 이 네 곳만 반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서윤 씨의 반응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병원 화장실에서 1시간이 넘게 울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괜찮냐고 물을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서윤아,
임신이면 좋은 일 아니야. 왜 그렇게 슬퍼해?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서윤 씨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요. 서윤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서윤 씨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현관문에 자물쇠를 2번씩 확인하고 창문은 모두 커튼을 꽉 닫았어요. 심지어 방문도 안쪽에서 걸어 잠그더군요. 서윤아, 왜 이래?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미란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미란 씨는 잠들기 전에 빨래방 보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신과 사업 파트너 최경수 씨 딱 2명뿐이었어요. 경수 씨는 58세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파트너였어요. 설비 유지 보수부터 전기, 배관까지 모든 걸 담당하는 전문가였죠. 미란 씨에게는 친동생보다도 더 믿음직한 존재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누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라며 든든하게 도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문제의 12월 15일 새벽 3시 50분부터 4시 50분까지 정확히 1시간 동안 화면이 완전히 검게 나와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물 사용량이 급증한 그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나? 미란 씨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장도혁 씨 33살. 새벽 택배 기사로 매일 새벽 이 일대를 돌아다녀요. 최근에 서윤 씨를 만날 때마다 혼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자꾸 전화번호를 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다솜이 아빠 역할도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송가람 씨 27살.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서윤 씨와 같은 교회에 다녀요. 요즘 서윤 씨에게 개인적으로 상담받으러 오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라며 자주 연락한다고 들었어요. 서윤 씨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계속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최경수 씨 58살. 유일한 열쇠 소지자이면서 모든 시설과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10년 넘게 함께 일한 믿을 만한 파트너잖아요. 설마 경수가 챕터 3. 전문가의 등장과 첫 번째 거짓말. 미란 씨는 고민 끝에 고등학교 동창인 한은희 씨에게 연락했어요. 은희 씨는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민간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성범죄 수사 전문가로 유명했어요. 은희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란아,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 지금 바로 갈게. 은희 씨는 다음 날 바로 통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듣고는 즉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일단 그날 새벽 각자가 어디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첫 번째로 장도혁 씨를 조사했어요. 택배회사 GPS 기록을 확인해보니 새벽 4시경 빨래방 근처에 있었던 게 맞았어요. 하지만 배송 일정상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웠죠. 장도혁 씨 차량이 4시 7분에 빨래방 앞에서 3분 18초간 정차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은희 씨가 직접 장도혁 씨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 그때요. 화물 고정 장치 점검한 거예요. 고속도로 타기 전에는 항상 확인해야 하거든요. 안전상 문제니까요. 장도혁 씨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어요. 실제로 택배 기사들은 고속도로 진입 전에 화물 상태를 점검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알리바이가 자연스럽네요. 두 번째는 송가람 씨였어요. SNS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참석 인증샷을 올려놓았더군요. 시간과 위치까지 정확하게 태그되어 있었어요. 교회 CCTV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3시 45분에 들어가서 5시 10분에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완벽한 알리바이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최경수 씨였어요. 은희 씨는 미란 씨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경수야, 그날 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새벽에 혹시 가게 쪽에 들른 적 있어?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미란 누나, 그날은 집에서 쭉 잤어요. 주말이라 일찍 잤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최경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맞은편 분식집 사장 임순자 씨가 미란 씨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했어요.
미란 씨, 그날 밤 말인데요. 저 불면증 때문에 새벽 3시쯤 깨서 창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3시 반쯤에 경수 씨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네, 하얀 밴 맞아요. 번호판도 받는걸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나게 해서요. 첫 번째 거짓말이 발견된 순간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새벽에 가게에 온 이유가 뭘까? 은희 씨는 본격적으로 최경수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챕터 4.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치밀한 조작. 은희 씨는 CCTV 공백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안업체 전문가를 불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에요.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고의로 리부팅 시킨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요? 아니요. 해당 CCTV 모델의 접속 코드와 관리자 권한을 알아야 해요. 보통 설치업체 직원이나 유지보수 담당자 정도만 가능하죠. 바로 최경수 씨의 전문 분야였어요. 그는 이 빌딩의 모든 전기, 통신, 보안 시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은희 씨는 더 꼼꼼히 현장을 조사했어요. 빨래방 뒷골목 배수구 근처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고무장갑 조각, 배관용 실런트 묻은 걸레, 그리고 검은 전기 테이프 조각들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증거를 없애려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죠. 이건 명백히 설비 관련 작업을 한 사람의 흔적이야. 더욱 놀라운 건 미란 씨의 꼼꼼한 기록 덕분에 발견된 사실이었어요. 물 사용량이 급증한 시간 4시 12분에서 4시 47분과 CCTV가 꺼진 시간 3시 50분에서 4시 50분을 비교해보니 거의 완벽히 일치했어요. 누군가 먼저 CCTV를 끄고 들어와서 물을 틀어놓은 거야. 그 큰 소리로 다른 소음을 감추려고 한 거지. 은희 씨는 최경수 씨의 최근 행동 패턴도 조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지난 2달간 최경수 씨가 빨래방에 나타나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예전에는 항상 미리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 왔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미란 씨가 시장이나 은행 일로 외출해서 서윤 씨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것 같았죠. 미란 씨 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외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더 충격적인 건 최경수 씨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이었어요. 은희 씨가 조사해 본 결과 최근 2달간 새벽 시간대에 빨래방 근처를 무려 7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란 씨는 그중 어떤 방문도 사전에 알지 못했어요. 7번이나 몰래 왔다고요? 미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이렇게 체계적이었다니. 다음 날 미란 씨는 최경수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경수 씨, 정말로 그날 밤에 가게 근처에 안 왔어요? 순자 언니가 봤다는데. 아, 맞다. 깜빡했네요. 잠깐 차에서 열쇠를 가지러 갔었어요. 다른 현장에서 쓸 공구가 있어서요. 하지만 가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집에서 쭉 잤다고 했다가 이제는 차까지만 갔다고 하네요. 거짓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전형적인 거짓말쟁이 패턴이야. 은희 씨가 중얼거렸어요. 챕터 5. 피해자의 고백과 가해자의 실체. 은희 씨는 서윤 씨와 단둘이 조심스럽게 대화할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윤 씨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희 씨가 성범죄 수사 전문가라는 걸 알고 나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혹시 최근에 무서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누군가 협박하거나 괴롭힌 적은요? 서윤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꾸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요.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요. 특히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그때 더 심해져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희 씨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낮에도 누군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꾸 찾아온다거나. 그건 서윤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경수 아저씨가 요즘 자주 오세요. 어머니 없을 때만. 어떤 일로 오시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수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일러 점검한다고, 전기 점검한다고. 그런데 점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서윤 씨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있는 방까지 들어오려고 해요. 여기 콘센트도 점검해야 해요라면서. 그런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처음에는 어깨를 만진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불편해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돌변했어요. 서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나한테 불편하다고, 내가 너네 가족 얼마나 도와줬는데 미란 누나한테 말하면 안 믿을걸. 오히려 너를 나쁜 여자라고 할 거야 라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점점 심해졌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와서 전기를 끄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솜이가 깨잖아. 그럼 다솜이도 무서워할 거야 라면서. 서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신이. 네, 한 달 전부터 계속. 은희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먼저 세탁기를 돌려서 물소리를 크게 내요. 그래야 밖에서 못 듣는다면서. CCTV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오늘 밤은 아무도 모를 거야. 증거도 남지 않으라고 말했어요. 챕터 6. 두 번째 침입과 현행범 체포. 12월 30일 새벽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새벽 4시 15분 수도 계량기가 또다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란 씨와 은희 씨가 빨래방 안에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은희 씨는 현행범을 잡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새벽 4시 10분 후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죠. 발걸음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10년 넘게 들어온 최경수 씨의 걸음걸이였거든요. 그리고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도 함께 풍겨왔어요. 저렴한 시트러스 향이었는데 미란 씨는 그 냄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경수 씨가 맨날 뿌리고 다니는 그 향수잖아. 침입자는 익숙한 듯이 곧바로 세탁기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대의 급수 밸브를 동시에 최대로 틀어버렸어요. 순간 빌딩 전체에 엄청난 물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는 물소리가 충분히 크게 나는 걸 확인하고는 설비실로 향했어요. 전기 차단기를 조작해서 조명을 모두 끈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안쪽으로 향했어요. 미란 씨는 그 순간 무엇을 들고 있는지 정확히 봤어요. 플라스틱 끈과 테이프 그리고 수건이었어요. 은희 씨가 손전등을 켜는 순간 최경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란 누님, 은희 누님, 두 분이 왜 여기 계세요?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지만 그의 손에는 범행 도구들이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경수가 새벽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미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경수 씨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급한 누수 소리가 있어서 밤에 해야 민폐가 안 되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수리 도구 대신 의심스러운 물건들만 들고 있었거든요. 은희 씨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집어들었어요. 고무장갑, 배관용 실런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여성용 속옷 조각이었어요. 이게 뭐죠? 수리 도구인가요? 최경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미란 씨가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어요.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건 최경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희 씨가 즉시 카메라를 확인해 봤는데 서윤 씨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이 짐승 같은 놈아! 미란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최경수 씨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은희 씨가 재빨리 팔을 잡아서 제압했어요. 25년간 형사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챕터 7. 충격적인 고백과 진실의 전모.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은희 씨는 최경수 씨를 신문했어요. 현행범으로 잡힌 상황에서 최경수 씨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며느리를? 미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달 전부터 아니다. 사실은 6개월 전부터 계획했어요. 최경수 씨는 체념한 듯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윤호가 죽고 나서 서윤이를 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혼자 된 젊은 남자가 필요할 거 아냐?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게 이유가 돼?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점점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 특히 서윤이가 나한테 고마워요. 아저씨 할 때마다. 미란 씨는 구역질이 났어요. 10년 넘게 믿어왔던 사람의 속마음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 거야? 은희 씨가 추궁했어요. 6개월 전에 보일러 수리하러 갔다가
서윤이가 샤워하고 나온 걸 봤어. 그때부터 자꾸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서윤이 혼자 있을 때 가게를 찾기 시작했지.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작은 접촉부터 시작했어. 어깨 한 번 만지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서윤이가 거부하니까 협박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협박했는데? 미란 누나한테 말하겠다고 했지. 서윤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과부가 혼자 견디기 힘드니까 나한테 손짓했다고. 그럼 미란 누나가 누구를 믿겠어? 10년 넘게 믿어온 내 말을, 아님 서윤이 말을? 미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자신도 경수를 더 믿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윤이가 어쩔 수 없이 맞아.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그런데 점점 더 원하게 되더라고. 젊은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짜릿했어. 최경수 씨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는 아예 계획적으로 했어. CCTV 끄는 것도, 물소리로 소음 가리는 것도 다 계산한 거야.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 임신은 언제 알았어? 2주 전에 서윤이한테 들었어.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어서. 미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개자식아, 우리 며느리를 뭘로 본 거야? 손으로 최경수 씨의 뺨을 후려쳤어요. 10년 넘게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최경수 씨는 뺨을 움켜쥐고는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어요. 미란 누님도 알잖아. 젊은 과부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다른 남자 만날 거를 내가 먼저. 닥쳐!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미란 씨가 소리쳤어요. 챕터 8. 법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 경찰이 도착했고 최경수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성폭력, 상습 주거 침입, 협박, 불법 촬영,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죠.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경수 씨의 집에서 서윤 씨를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수백 개나 발견됐거든요. 심지어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는 이미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경수 씨는 끝까지 합의였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미란 씨의 2달간의 꼼꼼한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매일 적어온 계량기 수치, CCTV 오작동 시간, 최경수 씨가 가게에 왔던 날짜와 시간까지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논고였어요. 서윤 씨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한 목소리로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정말 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거부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말하겠다. 너를 나쁜 여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살 딸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쫓겨날 수도 없고 시어머니께 상처 드릴 수도 없어서.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판사는 최경수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상습성과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모두 고려한 중형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미란 씨와 서윤 씨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서윤 씨는 전문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해 나갔어요. 임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고민 끝에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어요. 미란 씨는 어떤 결정을 하든 끝까지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윤아,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함께 할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빨래방은 완전히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보안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CCTV는 2중 3중으로 설치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미란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기록한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 이긴 생존자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6개월 후 서윤 씨는 많이 밝아졌어요. 웃음도 늘어났고 다솜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다솜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나쁜 아저씨 진짜 안 와? 절대 안 와. 할머니랑 엄마가 다솜이 지켜줄 거야. 이제 정말 안전해. 미란 씨는 손녀를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새벽 4시에 작은 물소리가 어떻게 끔찍한 범죄를 밝혀냈는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반전까지 보셨죠. 미란 씨의 꼼꼼한 기록 습관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은희 씨의 전문적인 수사,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만약 미란 씨가 그날의 이상한 물소리를 그냥 넘겼다면, 만약 기록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상한 신호를 발견하시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